구독과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최태원 노소영, 세계 이혼 소송 하나? 최태원 근황. 최태원 프로필 및 논란들. 경기도 수원시 출생으로 최종현 회장의 장남이자 SK그룹 창업주 최종건 회장의 조카이다. 뼈대학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카고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통합과정을 수료했다. 대한핸드볼협회 회장도 같이 역임하고 있다. 한동안 대한민국의 대기업 총수 중에서는 젊은 축에 속했지만 지금은 평균 나이대에 속한다. 이재용 삼성 회장이 1968년생,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1970년생, 구강모 LG 회장이 1978년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955년생이다. 2021년 6월부터 인스타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정용진보다도 훨씬 체급이 큰 대한민국 4대 재벌 총수 가운데 한 명의 활동이라 게시물이 몇 개 없어도 엄청 주목받고 있다. 대한상해 회장 활동에 이은 이미지 제고 다각화의 일환으로 보인다. 1992년 SK 상사의 부장으로 입사 후 상무를 거쳐 SK 주식회사 부서장직을 맡았으며 이후 SK 대표이사 회장에 선임된다. 1998년 최종현 선대회장 잡고 당시 유언 없이 갑작스레 별세함에 따라 SK그룹은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당초 SK그룹의 경영권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던 최종건 회장의 장남인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결심이 큰 역할을 했다. 최윤원 회장은 우리 형제 가운데 태원이가 가장 뛰어나다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후계자로 추천했고 만장일치로 최태원 회장이 경영권을 승계하게 되었다. 2014년 10월 옥중에서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이라는 저서를 내며 사회적 가치 창출을 향한 관심을 보였다. 2015년 8월 경영에 복귀한 뒤 사회적 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임직원들에게 사회적 가치 구현을 독려하고 있다. SK그룹 직원 사이에서는 인간적인 평판이 상당히 좋은데 직원들을 대할 때 항상 예의를 갖추고 친절한 자세를 보여서라고 한다. 이러한 성격은 부친인 최종현 전 회장을 닮았는데 신약개발로 유명한 김대계 박사가 SK케미칼에서 근무할 당시 최종현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 앞에서 신약개발이 부작용으로 인해 실패했다는 보고를 할 때의 에피소드가 있다. 김 박사의 발표를 묵묵히 듣고 있던 최종현 회장이 갑자기 김 박사, 그렇다면 반은 성공한 것 아니오? 라고 묻자 주변이 술렁거리고 김 박사도 당황했는데 그 뒤로 이어진 한마디가 압권. 부작용을 진작에 발견해서 해결한다면 더 완벽한 신약을 개발할 수 있잖소? 앞으로 더 열심히 개발해보시오. 2019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를 구성원의 행복에 두겠다고 발표한 후 실제 구성원들과의 다양한 소통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원들과 행복을 주제로 대화하는 행복 토크 100회를 채우기도 했다. 그 외에도 비인기 종목인 핸드볼의 부흥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등의 여러 긍정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다. 2013년 선물 투자를 위한 회사 자금의 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관련 기사. 2014년 3월 4일에 모든 계열사 대표직 및 그룹 내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1년 뒤 2015년 8월 13일 광복 70주년 특별 사면에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6,527명과 함께 특별 사면되었다. 이후 SK 회장직에 다시 복귀했다. 그가 복귀한 후 SK그룹의 실적은 크게 성장했다. SK이노베이션 회장 취임 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 행복 추구를 핵심으로 하는 SKEMS의 재정립과 그룹 재무구조 개선, 수출 기업으로 전환을 통해 SK그룹을 재계순위 3위로 끌어올렸다. 2011년 하이닉스를 인수해 그룹의 사업 영역을 정유와 통신에서 반도체로 확장했다. 이를 통해 내수기업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평을 받는다.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과 메모리 반도체 세계 2위 기업인 하이닉스의 시너지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이상적인 결합이었다. 하지만 인수하기까지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당시 그룹 고위 임원들은 합병에 반대했다고 하나 무슨 일이 있어도 반도체 사업을 하겠다고 밀어붙였다고 한다. 앞서 2010년 그는 그룹이 매년
10% 이상씩 발전하기 위해서는 SK텔레콤과 같은 회사를 키워내야 한다며 또 다른 미래 먹거리를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그해 1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 경제 포럼에서 지인을 만나 반도체 사업의 전망이 밝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최 회장이 반도체에 눈을 뜨게 된 결정적 계기다. 그는 정보기술 분야가 세상을 바꿀 것이고 반도체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업이라고 확신했다. 최 회장은 곧바로 반도체 공부를 시작했다. 1년 가까이 반도체를 파고든 최 회장은 2010년 말 하이닉스를 인수하겠다는 의중을 그룹 이사진에게 밝혔다. 이사회 내부에서는 대부분이 반대하고 나섰다. 첫째, 인수 금액이 턱없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회사 내부에서는 우리와 비슷한 덩치의 회사를 먹고 배가 터지면 어쩌려고 저러나 하이닉스를 인수하고 그룹 전체가 망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바다했다. 대부분의 경영진은 당시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수와 동시에 모기업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이 줄을 이뤘다. 둘째, SK텔레콤이 그룹 내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굳이 신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룹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는데 왜 해보지도 않은 사업에 손을 대느냐는 의견이었다. 셋째는 반도체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하이닉스라는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었다. SK는 하이닉스를 인수하기 위해 박정호 당시 SK텔레콤 사업개발실장을 필두로 테스크포스팀을 정식으로 꾸렸다. 자금 조달은 채권단 지분을 일부 인수하고 신주를 발행해 투자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총 3조 3,700억 원이 투자됐는데 신주 2조 3,400억 원, 구주 1조 300억 원이었다. 당초 채권단은 썩 반기지 않았지만 최 회장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최 회장의 제안은 현실이 됐고 그의 판단은 빠르게 증명되었다. SK하이닉스는 SK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성장했고 2017년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은 무려 13조 7,213억 원을 기록했다. 3조 원의 투자로 한 해에만 4배 넘게 수익을 거둔 것이다. 인수 이후 2015년 OCI 머티리얼즈를 4,800억 원에 인수하고 2017년 LG 실트론을 1조 원에 사들였다. 2018년에는 도시바 메모리 지분을 4조 원에 인수했다. 당시 최대원은 직접 일본으로 날아가 인수 작업을 지휘했다. SK하이닉스는 인텔랜드 사업까지 확보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확고한 지위를 굳혔다. 인텔랜드 사업 인수로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를 제치고 낸드 부문 2위 업체로 올라서게 되었다. 반도체 경쟁사인 인텔을 대상으로 10조 원 규모의 M&A를 성사한 배경에도 최대원의 통큰 결단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있다. 최대원의 업적으로 꼽히는 바이오 사업은 고 최종현 회장 때부터 주도적으로 육성해온 사업 분야로 오랜 기간 존버 끝에 빛을 발한 케이스다. 최종현 회장은 SK의 강제민 정밀화학 사업을 발전시켜 차세대 먹거리로 제약, 바이오 사업을 키우려 했고 1993년 대전 대동연구원의 제약팀을 꾸린 뒤 제약이라는 뜻의 파머슈티컬 의약 글자를 딴 피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후 최대원 회장이 이를 물려받아 지금까지 이끌어오며 혁신 신약 개발에 열을 올렸다. 2007년 그룹을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후에도 지주사 직속의 신약 R&D 조직을 두고 투자를 아끼지 않을 정도였다. 연구소는 설립 3년 만에 첫 성과를 낸다. 1996년 미국 FDA로부터 신약 후보 물질 임상시험 승인을 받음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이후 연구소는 뇌전증 신약 후보 물질의 유럽 상업화를 위한 5억 달러 규모 기술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 하하면 수면장애 분야 1위 기업의 기술 수출 및 FDA와 EMA 승인 획득이라는 연구 실적을 이뤄냈다.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그의 의지에도 시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998년 IMF 외환 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소버린 자산 운용에 의한 적대적 M&A 비인수 위협 등으로
최 회장은 경영권을 놓칠 수도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서 최 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경영권에 대한 외부 견제가 심해지면서 SK의 제약바이오 산업도 존폐를 우려할 정도의 위기를 마주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는 제약, 바이오 사업의 육성을 멈추지 않았고 2002년에는 바이오 사업을 꾸준히 육성해 2030년 이후 그룹의 중심축 중 하나로 세운다는 장기 목표도 제시했다. 신약 개발에서 의약품 생산, 마케팅까지 모든 밸류 체인을 통합해 독자적인 사업 역량을 갖춘 글로벌 바이오, 제약 기업을 키워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같은 해 생명과학연구팀, 의약개발팀 등 5개로 나눠져 있던 조직을 통합 신약 연구에 집중케 하는 한편 다양한 의약 성분과 기술 확보를 위해 중국과 미국의 연구소를 세웠다. 그 후 신약 개발 사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 2011년 사업 조직을 분할해 SK바이오팜을 출범시켰다. 2015년에는 SK바이오팜의 원료의약품 생산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 SK바이오텍을 설립하고 의약품 생산으로 사업 분야를 넓혔다. 신약 개발부터 생산까지 수직 계열화에 나선 것이다. 이후 SK바이오텍은 2017년 다국적 제약사인 BMS의 아일랜드 생산시설을 구매했다. 2018년에는 SK가 미국의 위탁개발 생산업체 엠팩 지분 100%를 인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SK바이오텍 아일랜드, 엠팩 3사를 통합해 SK팜테코를 설립, 분산돼 있던 의약품 생산 사업들을 하나로 합쳐 규모의 경제와 함께 효율 극대화에 나섰다. 바이오 산업은 이후 결실을 맺는다. 2019년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국내 최초로 성인 대상 부분 발작 치료제 세노바메이드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수면장애 치료제 솔리암페톨은 2019년 FDA 승인을 받은 데 이어 2020년 EMA 승인을 획득했다. 한국에서 FDA 승인을 받은 혁신 신약 2개를 보유한 업체는 SK바이오팜이 유일하다. FDA의 신약 승인 확률은 6에서 8%에 불과하다는 점으로 볼 때 이는 엄청난 성과다. 신약 개발 경험이 전무한 신생업체가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 개발, 판매 허가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진행해 FDA 승인을 받았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이다. 신약 개발은 통상 10에서 15년의 기간과 수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되고도 5천에서 1만 개의 후보물질 중 단 1에서 2개만 신약으로 개발될 만큼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연구 전문성은 물론 경영진의 흔들림 없는 육성 의지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영역으로 평가받는다. 최태원과 노소영의 이혼 분쟁. 노태우의 딸인 노소영과 이혼 분쟁 중이다. 결혼할 당시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경그룹이 내정되면서 정경유착 논란이 빚어졌다. 결국 선경그룹은 사업권을 반납하게 되지만 문민정부 때 공기업이었던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게 되는데 이 회사가 바로 지금의 SK텔레콤이다. 2015년 12월 29일 세계일보에 서신을 보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과 부인인 노소영과 이혼을 계획 중이라는 사실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편지 내용이 알려지며 동거인의 존재와 일방적인 이혼 통보, 동거인과의 재혼 의지 등이 화제가 되었다. 최태원은 노소영과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양측이 조정에 실패하면서 결국 재판으로 이어졌다. 노소영은 이혼에 반대왔으나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3억 원의 위자료와 최태원의 SK 보유 주식 가운데 42%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최태원은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혼 조정 절차에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2018년 7월부터 이혼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법조계에서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고 재산 분할 등의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가 노 전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남긴 메모가 발견되고 메모에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당시 최태원이 노소영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최태원이 가로세로 연구소 등을 상대로 낸 허위 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소송 과정에서 최태원 측은 노소영에게 전달한 생활비 계좌이체 내역을 공개했다. 그 결과 매월 2천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노소영에게 붙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5월 최태원이 처음으로 김영과 같이 공식 석상에 참석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김영 이사장 공식 행사 첫 등장. 기사에 의하면 5월 28일 서울 위커힐 호텔에서 열린 소셜밸류 커넥트 2019의 마지막 세션에 두 사람이 참석했는데, 두 사람이 함께 설립한 TNC재단이 이 행사의 파트너사이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TNC재단은 바로 전해인 2018년에 최태원과 김영희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공동 설립한 재단이다. TNC재단 홈페이지를 보면 심볼은 설립자들 이름 앞글자를 따서 T와 C를 형상화했다고 나와있다. 동거인 김영은 1975년 11월 생이며 미국 시민권자로 1975년생으로 서울리라 초등학교를 졸업해 17세 때인 1992년 일리노이주로 이민 간 것으로 추정된다. 일리노이주의 어느 도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아마도 시카고 인근으로 보이며, 그 이후 중국으로 유학을 가 베이징의 중앙미술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5월 태어난 아들을 두고 있으며 2008년 6월 뉴저지 주 패세입 카운티 가정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독과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